안녕하세요. 실제 입시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채널 입시콕입니다. 오늘은 수능 D-100을 맞이하여 고3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위주로 팩트 폭격을 날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3, 제발 수시 쓰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육논술 혹은 논술을 쓰는 것, 육종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현재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백분율이 평균 88 이내로 들어오시나요? 만약 평균 백분율이 88 이내에 들어오신다면 정시로도 인서울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육논술 육종합을 써서 모두 다 육광탈을 하더라도 정시를 도전해 보아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모의고사하고 내신 등급을 비교를 했는데 내 내신 등급에서 1등급을 최소한 뺀 게 모의고사 등급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신에서 3.2입니다. 그럼 모의고사에서 대략 2.2 정도가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3.2하고 이 모의고사 2.2가 갈 수 있는 수시 등급대가요, 어쩌면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특 준비 경험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한 적이 있나요? 나름대로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조금 해봤다. 그러면 종합을 썼을 때도 약간의 승산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잘 썼을 수도 있으니까요.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세 가지에 다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모의고사에서 평균적으로 백분율이 88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신 등급이 한 3.7이고 모의고사 등급으로는 대강 한 3.2 정도 되는 것 같다. 세특 준비는 꾸준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그냥 수행평가에서 선생님이 주제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했던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라면요. 이 친구들은요. 수시러도 아니고요. 정시러도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이런 친구들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수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또는 수시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시 파이터들은요, 평균 백분율이 못해도 88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시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쯤의 대학들을 경쟁의 쇼부를 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시 파이터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 어중이 떠중이인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정시는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려워요. 한 과목이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떨어져요. 평균 백분율은 지금과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많이 이제 상담을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정시에서 이번 여름방학이 지나가면 제가 탐구를 여름방학 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탐구를 끝내면 탐구가 그래도 한 3에서 2는 나올 것 같아요. 문과 친구들은 2등급이라고 많이 하고요. 이과 친구들은 3등급 정도는 될 것 같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탐구 과목을 열심히 여름방학에 해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공부를 안 해본 겁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였다면 이 세상에 재수생이 왜 있겠습니까? 삼수생은 왜 있겠어요? 탐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요. 정말 만에 하나 탐구가 올랐다고 할게요. 탐구가 막 5등급 하던 게 2, 3등급 떴다고 합시다. 여러분, 국영수는요, 탐구를 한 시간만큼 나는 국영수를 덜 했을 확률이 높아요. 공부의 총량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국영수 성적이 유지가 될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국영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등급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백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탐구 백분율이 올라도 이 국영수의 백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백분율로 대학별 환산을 시켜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픈 팩트죠? 두 번째, 논술은 더 어렵습니다. 정시에서 꾸준히 2등급 이내 아니었으면 수리 논술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과 친구들의 최후의 보루가 수리 논술이죠.
수리 논술을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대비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할 거면요. 정시에서 모의고사에서 정말 꾸준하게 2등급이 계속 나와줬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논술 최저는 되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인문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에 적혀져 있죠. 논술 최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최저를 보세요. 보통은 논술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인서울의 상위대를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5등급도 갈 수 있는 마지막 전형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논술이 최저조차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경쟁률부터 보시고 그 다음 최저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평균적인 일반고에 내신이 한 4, 5등급 선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 내가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논술을 쓰겠다는 친구가 있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요거 되게 양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균적인 일반고에서 내신 4, 5등급을 했다면 고등학교 3년간 여러분이 했던 노력의 총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논술로 인서울을 가고 싶다. 고3이 되니 공부는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인서울은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3년간 열심히 했던 친구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정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요. 인서울이 아니라도 죽지 않아요. 뭐 인서울이 아니면 취업이 막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이 취업이 더 잘 될 때도 많아요. 진짜입니다. 조금 애매한 인서울에 갈 바에는 차라리 지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직어국 한 장을 교과로 쓰세요. 솔직히 지금 직어국 무시하고 있죠? 아닙니다. 공기업 지역 할당제를 검색하세요. 혹시 직어국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본 친구 있나요? 직어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줄임말이에요.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줄임말입니다. 이 지방거점국립대학교가 어떻게 있냐면 보통은 이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부산에는 부산대가 있고요. 제주도에 제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위에 이제 그 주변에 경상남도가 있죠. 그래서 경상남도 쪽에 경상국립대, 우리가 줄여서 경상대라고 부르고요. 경상대 옆쪽에 이제 전남대,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위에 전북대 있고요. 경상대가 있고 대구 쪽에 경북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충청도로 가서 충남대, 충북대가 있고요. 그 위에 강원대. 자, 요 정도를 우리가 직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내신 레벨로 따지자면 부산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경북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남대, 충남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방 거점국립대학교들이 요 정도, 자, 이렇게 있어요. 이 학교들에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그 학교들도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은데요. 일반 교과 전형이나 일반 종합 전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종합 전형이 있다면 최대한 내가 썼던 세특과 비슷하게 종합이라도 한 장을 써놓고요. 교과가 된다면 꼭 교과를 한 장 써주세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어국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가 있어요. 여러분 최저 꼭 확인하시고 내가 가능하다면 한 장의 교과, 만약에 교과가 안 되고 종합전형으로 가능한 게 있다면 종합전형이라도 꼭 직어국을 한 장 쓰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실제 보지는 못했어요. 10년의 경력을 보면서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수능이 확 잘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라, 내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을 한 장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상향대학에서 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신대에서 쓸 수 있는 대학교가 뭐 예를 들면 인하대라고 해볼까요? 그럼 공부 잘했다. 그쵸? 인하대라고 할게요. 자, 인하대 정도가 적정해서 하향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서성한 중경외시 아니면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중앙대 같이 내 내신 때보다도 높은 목표의 상향대학을 종합으로 넣지 마시고요.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 학교 전형을 골라서 적정이나 하향선에 있는 종합전형을 하나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능 후에 면접이기 때문에 수능을 진짜 여러분 주장대로 잘 본다면 수능 후에 면접을 안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탈락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능 후 면접의 종합전형을 하나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까지 대비를 안 하던 종합에서 붙는 것보다는 눈을 조금 낮춰서요. 정시 성적을 유지하고 내 성적에 맞게 가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논술을 6논술을 쓰겠다, 뭐 이제까지 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6종합을 쓰겠다 하는 건 대부분 다 눈을 낮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거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건요 19년간의 인생 동안 이 친구가 얼마나 학습적으로 베이스를 잘 쌓아왔느냐 얼마나 이 아이가 사고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느냐를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뭐 2달, 3달 한다고 해서 스펙타클하고 막 미라클 벌이면서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조금 낮춰가지고요. 정시 성적을 지금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온 그 성적에 맞게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지금부터 재수를 고려하거나 재수를 할 마음이 나는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시 대비를 하지 마란 말입니다. 재수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옆에서 공부를 해라 하는데도 공부가 막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데 재수는 거의 완전 자율적이에요. 학교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재수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거다. 이건요 거의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 재수 성공이 잘 없어요. 선생님이 재수 성공한 케이스를 딱 2케이스 봤는데요. 한 케이스는 과학고 출신이었고요. 3케이스 봤네요. 2케이스는 과학고 그리고 한 명은 영재고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요. 공부를 정말 안 하던 지방 친구였었는데요. 의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7년을 군대 합쳐서 7년을 정말로 고시원에서 정말 날 새면서 공부를 했대요.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 친구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눈을 조금만 낮춰서요 내 성적에 맞게 최선의 성적으로 최선의 대학을 가는 겁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선의 학교에 가서 또 대학교에서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논술은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막 6논술 대학교 찾아보면서 연세대, 뭐 성대, 그러면 세종대를 써마라. 국민대가 이번에 뭐 약수령이 새로 생겼다는데 쓸까? 여러분, 누구나 원서는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학교를 쓴다고 붙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여러분 하시던 정시 공부에 매진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팩트 폭격을 조금 날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3에서 5등급 사이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직어국 교과 또는 종합으로 한 장 꼭 써보는 걸 생각하세요. 둘째, 수능 후에 면접인 종합전형 한 장을 고려해서 꼭 적정과 하향대학에서 한 장을 골라 써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시를 버리지 마시고 수시도 전략적으로 살려서 꼭 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시를 가시든 수시를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현역 고3이라면 무조건 수시는 버리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작년 입시와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를 가지고 입시콕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폭격에 상처 많이 받았을 여러분, 힘내세요.